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이른 아침 개경이 거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햇살이 골목을 스치며 이슬이 마르지 않은 흙바닥 위로 희미한 빛을 들이웠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개경에 들어선 장사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거친 숨을 토해내며 허리를 굽혀 걸었고, 또 다른 이는 커다란 낡은 수레를 끌며 바퀴가 돌 때마다 내는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뒤로 남긴 채 지나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어딘가 모르게 조급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경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람을 타고 은근히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분주하던 이들의 발걸음을 단숨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퍼져나간 그 냄새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지나가는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새벽부터 길을 나선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텅 빈 배와 피로에 지친 몸은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본능적인 무언가가 그들을 이끄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진득하게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개경 외곽의 허름한 주막에서 퍼져나오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주막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지붕 아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든 나무 기둥과 오래되어 윤이 바랜 식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은 주인장의 꼼꼼한 성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좁힌 남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줄의 주모는 새벽녘부터 일어나 커다란 무쇠솥에 국밥을 끓이며 분주히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신단이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름이고 하니 장사가 잘 될 게야. 주모는 국물을 젓다 말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마루 끝자락이 살며시 흔들리며 오래된 나무 발걸이가 삐걱이는 소리를 내는 사이 소녀가 방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찰랑이는 긴 머리를 삼백근으로 대충 따아 올린 소녀는 가녀린 몸이 움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어깨를 툭툭 치며 흔들렸고, 아직 잠결에 젖어 있는 듯 반쯤 감긴 눈으로 하품을 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일어났니? 대문 좀 열어주겠느냐? 주모의 다정한 말에 소녀는 긴 소매로 하품을 꿀꺽 삼키며 눈을 비볐습니다. 새벽부터 쌓인 잠꼬대처럼 흐트러진 앞머리가 이마를 간질거리자 소녀는 익숙한 손동작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주모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주막의 낡은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습니다. 빛바랜 회색 한복을 입은 소녀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대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두 눈을 비비다가도 지나가는 이들을 향해 장난기 어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경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 준비되었으니 어서들 들어오세요. 소녀의 청아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리에 퍼지자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주막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린 주막문 사이로 퍼지는 진한 국밥 냄새는 개경에 들어서며 허기진 사람들의 발길을 더욱 재촉했고, 주막 앞에서 망설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둘씩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느새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른 새벽의 서늘한 공기는 손님들의 따스한 온기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새벽부터 산길을 서둘러 걸어온 터라 모두들 시장하였고, 빠르게 내어오는 따뜻한 국밥의 깔끔한 맛에 피곤한 몸이 샤르르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개경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이 주막은 주모의 손맛 덕분에 늘 사람들로 가득했고, 한 번 들른 손님은 꼭 다시 찾아올 만큼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오늘따라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아요? 점심때가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소녀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정신없이 일했던 터였습니다. 나라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이야. 주모는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바쁜 날은 더욱 힘겹게 느껴지곤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아침부터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 봐요. 정월 대보름도 아닌데 무슨 행사길래 그래요? 소녀가 궁금한 듯 밖을 내다보니 거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온다고 했던가. 나라 일을 뭐 우리가 어찌 알겠니? 주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소녀를 살피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어 달 전 우연히 함께 일하게 된 소녀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밝은 성격과 친근한 말투 너머로 왠지 모를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주모는 몇 번이고 소녀에게 그 속사정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여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 차마 말을 건네지 못하였습니다. 소녀의 밝은 웃음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였습니다. 언제고 말할 날이 있겠지. 주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밖을 내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남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모의 맞은편에 앉자 어느새 잠이 몰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손님을 맞이한 탓인지 온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긴 하품 끝에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기더니 머리가 앞으로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주모 앞 탁자에 살짝 기대어 고개를 떨군 소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창밖으로는 사신맞이 준비로 분주한 상인들과 사람들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둥둥. 점심이 지난 늦은 오후 정막이 감도는 주막 안을 깨우듯 둔탁한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귓가에 울리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달콤한 잠이 경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소리는 그녀의 잠을 방해하듯 점점 또렷해졌고 소녀는 북이 조용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북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주막 밖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는 어느새 소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듯 점점 커져갔습니다. 둥 하고 북이 울릴 때마다 소녀의 심장도 덩달아 둥둥 몰려 퍼졌고 그 울림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 소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온 몸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에 더는 참지 못하고 잠이 경계에서 벗어나 두 눈을 떴습니다. 소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주모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북소리는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고 소녀의 주변으로 차가운 안개가 발목을 휘감으며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점점 더 커질수록 안개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어졌습니다. 소녀는 손끝조차 보이지 않는 안개를 헤치며 애타게 주모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 자욱해진 안개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허공에서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손으로 안개를 헤집으며 발걸음을 떼려는 그 순간 자욱하던 안개가 한순간 갈라지며 주모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타났습니다. 주모의 모습에 소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개 속 주모는 소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소녀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주모를 부르며 그녀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순간 소녀를 바라보던 주모의 얼굴이 슬픈 표정을 보이더니
어느새 붉은 피가 그녀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아주머니!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